가장 어려운 동물이 이거 양이에요. 양. 왜냐면 우리가 그 뇌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뇌 그 빌트인돼 있는 1번이 생존이 생존인데 생존을 위해서는 욕심도 부려야 돼요. 사실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면 나를 공격할 수 있는 나의 위협이 되는 걸로부터 내가 적절하게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때문에 이게 이제 그 뇌는 어떤 걸 만들겠어요? 내한테 위협이 될 만한 것이 보였을 때 내가 공포를 느끼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공포스러워서 어떤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내 뇌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내가 공포를 느낄 때 하는 행동을 세 가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양이 만들어내는 게 3F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영어인데 파이트 하거나 내가 공포를 느끼면 저걸 내가 무너뜨려야 되겠다 파이트 하거나 안 그러면 도망쳐버리거나 아니면 그 자리를 좀 얼어버리거나. 근데 이게 이제 진짜로 위험한 게 아니어도 내가 길을 가다가 산길을 가다가 르르르 가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무심결에 앞을 봤더니 길쭉한 게 하나 생기네요. 그 순간 어떻습니까? 뒷머리가 뾰족하게 쓰잖아. 이게 뭐냐면 이 안에 있는 얘가 위험, 이 신호를 여기 척수를 통해서 온몸의 신경세포들한테 신호를 보내는 야 근육 딴짓 하지 말고 다 긴장 스톱 다 스톱. 그게 이제 신호를 굉장히 급하게 보내다 보니까 뒷머리가 쭉 빗서고 온몸에 땀이 쫙 나죠. 그죠? 땀이 나고 근육이 바짝 긴장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딴짓 하지 말고 여기 지금 집중해. 지금 생명이 걸린 일이야. 근데 이게 우리가 그게 뱀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시간을 안 주고 뱀 같아라고 해서 그런 식의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단 정지. 근데 이거는 잘 봅시다. 왜냐하면 내가 이 양이라는 짐승을 내 속에 있는 양이라는 짐승을 내가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내 머릿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아니 이거 내가 관찰을 하고 뱀이네 아니네라고 확인을 하고 뱀 아니네 뭐 이러면 될 거를 왜 눈으로 보고 먼저 이제 내가 먼저 놀라기를 하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는 진실을 보고도 우리 뇌는 야 그거 진실인지 아닌지 지금 따질 시간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과학자들이 오랫동안 연구해온 영역인데 뇌를 연구해온 영역인데 우리가 어떤 걸 봐요. 어떤 걸 보고 들어오면 시각신호라고 하죠. 시각신호가 들어오면 일단 터미널로 다 들어와. 시상이라고 하는 터미널로 다 들어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게 이제 한쪽에 보내는 게 시각 피질이라는 데로 보내는 거예요. 이 시각 피질은 뭐냐면 일로 이제 정보를 보내잖아. 이쪽 머리 뒤쪽에 있는 건데 일로 보내면 지금 내가 본 거를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여러 데이터들하고 쭉 비교해가지고 이거 막대기네라고 해석을 해요. 뱀이랑도 좀 비슷하긴 한데 아니야 이거 막대기인데라고 해석을 하는 애가 시각 피질이에요. 얘는 감정과 관련된 애가 아니에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렇게 시각 신호가 들어와서 시상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얘가 이 신호를 아미그달라한테 보내는 거야. 근데 얘는 좀 멀리 떨어져 있고 얘는 바로 붙어 있어요. 아미그달라가 이 뇌 속에 제일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 정보를 지가 훨씬 더 빨리 받아. 그래봤자 뭐 0.01초인가 0.1초 차이긴 하지만 얘가 먼저 그 정보를 받은 다음에 근데 얘는 어떤 기능을 갖고 있냐면 이 지금 내가 본 막대기 있죠? 얘는 막대기는 없어. 얘가 갖고 있는 기억은 정서적인 기억이라고 해요. 시상 피질은 객관적인 어떤 정보를 분석하는 곳이야. 컴퓨터와 같은 곳인데 얘는 지가 뭐 막대기 그림을 갖고 있으려고 얘는 생명과 관련된 내한테 심각한 위협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 나한테 큰 고통을 준 사람의 어떤 그런 것들. 트라우마와 같은 것들을 얘가 갖고 있는데 우리가 얘를 잘 몰라요.
내가 어떤 기억들을 여기 담아놨는지 모르는데 이 기억은 굉장히 오래가는 기억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엄마한테 영어를 배우는 게 왜 빨리 배우느냐? 엄마하고 정서적인 교감을 하면서 배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정서적인 교감이 안 되면서 무엇인가를 배우면 굉장히 힘들어요. 배우는 거는 맞으면서 배우는 게 제일 오래 기억이 나죠. 그렇지. 그게 뭐냐면 아이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거거든. 때리면서, 욕하면서. 그래 놓으면 얘가 이 기억을 굉장히 오랫동안 가지면서 여기다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공부는 잘하는데 나중에 이상한 사이코들이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을 이게 정서적으로 훈련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되고, 근데 특히나 아이들의 어떤 성과를 위해서 이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이용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이 아미그달라에다가 저장을 누르는 거야. 내가 본 것 중에 이제 굉장히 세상에 저랬던 게 CBS 텔레비전에서 한 건데, 이게 이제 식스트 미닛이라고 거기에 한 코너에 이런 게 나오고, 미국 전역에서 굉장히 오래전 거를 다 기억하는 사람들을 모은 거예요. 6명이 왔어요. 6명. 근데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기억력이냐면 1990년 2월 1일 그러면 아침에 비가 왔는데 내가 장화를 신고 나갔는데 장화에 물이 차서 뭐 어쩌죠. 2월 2일, 2월 3일 엄마가 뭐 다 기억한대요. 6명이나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병원에 이제 데리고 가서 뇌를 검사해봤더니 이게 상당히 크더라는 거예요. 다른 애들. 그리고 이제 자폐증 있는 애들이 아미그달라가 굉장히 크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쪽으로 자 기억을 시켜버리죠. 그러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자, 우리가 근사한 호텔에 가서 스테이크를 이렇게 근사하게 썰고 있는데 갑자기 천장에서 쥐가 푹 떨어졌다고. 이거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겠냐. 이거 영어 단어 기억하는 데랑 같은 곳에 기억하는 게 아니다. 우리 뇌는 곳곳에 기억을 하는데 이 아미그달라는 정서적으로 자기가 특히나 정서적인 것 중에서 자기가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라고 판단하는 것들만 이 안에 딱 집어넣어요.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활성화된 사람은 웬만한 기억을 여기다 집어넣어 버리기 때문에 기억이 굉장히 오래 가요. 물론 그게 정확한 기억은 아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자기 나름대로 기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이제 기억하기 때문에 정확한 기억은 아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 아미그달라에는 이거 본 거, 이거 나무 막대기가 안 들어가 있어. 뱀만 들어가요, 뱀만. 그러니까 일로 가는 것보다 빠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나무 막대기 보면서 뱀이라고 놀라고 그 다음 순간에 아휴, 나무 막대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근데 이까지는 뭐 크게 문제가 없어요. 여기까지는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문제는 여기가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버리면 이 신호를 무시해버린다. 보내질 않아요? 이 신호를 무시해버리고 우리 내가 여기 지배당해버리고 뱀이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뱀이다. 아니 이쪽에 나무막대라고 했는데 뱀이다라고 하는. 근데 사실 내가 이제 투자를 실패한 사례를 많이 보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공포에 입사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성적인 판단이 멈춰버립니다. 근데 이제 뭐 투자의 세계에서는 그런 경우는 비일비재한데 여객기에서도 여객기에서 나타나는 사고에도 이런 경우가 꽤 있다고 해요. 가장 대표적으로 2009년 에어프랑스 여객기 사고가 있었는데 2009년 5월 말일 날 브라질에서 에어프랑스 여객기가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해서 이게 이제 프랑스 파리까지 날아가는데 그 조종석에 탄 사람은 3명. 프랑스 규정에는 한 사람이 12시간씩 비행을 하면 안 된대. 그래서 13시간이 되기 때문에 교대를 해야 돼가지고 3명이 탄 거죠. 이게 출발한 지 3시간 만인가 신호가 끊겨버린 거예요. 근데 흔적도 없어. 신호가 끊겨버리고 아무런 흔적도 없고 이게 잔해도 없는 거예요. 잔해도 없어. 그래서 처음에는 뭐 별의별 이야기들이 UFO랑 충돌했다. 거기도 삼각지대. 예, 그런 것들, 뭐 별의별 기괴한 이야기도 다 있는데 결국은 잔해를 찾아냈어요. 찾아냈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프랑스가 도대체가 이게 아무런 교신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게 혹시
누군가가 테러 테러를 한 거 아닐까? 왜 아무 말도 못하고 이렇게 추락할 수 있나? 또는 뭐 어떤 이제 제3세계나 또는 제3의 국가의 뭐 군사 무기와 관련된 게 아닐까? 이것 때문에 이제 프랑스가 자존심을 걸고 블랙박스를 찾아 나선 거예요. 근데 워낙 깊은 바다에 빠져놓으니까 블랙박스 찾는 게 너무 불가능해요. 그 프랑스가 몇 년에 걸쳐가지고 2년 동안 그 로봇을 투입해서 결국 시내 4,000m에서 블랙박스를 2년 만에 건져 올려요. 건져 올려서 그 조종석의 대화 내용을 풀어놓고 다들 너무나 당황. 그 기장이 비행기를 일으키고 그다음 비행기가 좀 순항한 다음에 그럼 이제 그 사람이 조종하는 거 아니죠, 그죠? 기기가 자동으로 조종을 하잖아. 그래서 이제 자기는 나중에 쉬었다가 착륙할 때 나와서 착륙을 또 해야 되니까 자기는 쉬겠다고 그 안에 방으로 들어갔어. 이 사람은 자고 있었고. 그 두 명이서 앉아가지고 르르랄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비바람이 좀 세게 잡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비행기가 자동적으로 엔진 출력을 조정하고 이것저것 맞추정하고 이제 각도를 조정해가면서 잘 가고 있었대. 잘 가고 있었대. 근데 한 가지 좀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 이 비행기의 속도를 측정하는 게 외부에 밖에 나가 있는데 밖에 이제 달려 있는데 얘가 그 고도에서 가다가 이게 비바람도 많이 치고 하면서 이게 얼어버린 거야. 그 사고 이후로 이걸 다 바꿨어요. 다 바꿨는데 이게 얼어버리면서 비행기가 속도가 이상하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보니까 이게 속도가 이상하잖아. 그래서 난 더 이상 조정 못 하겠어요 라고 하면서 알람을 삐삐삐 울리면서 이제 조종만 잡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둘이서 앉아가 뭐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래서 둘이서 조종관을 잡고 그 제일 이제 경험이 있는 애가 조종관을 잡았대. 잡고 조종을 하는데 얘가 경험이 좀 없었던 것 같아. 비바람이 세게 치니까 밀리잖아. 그러니까 이게 비행기가 이렇게 되니까 돌렸어요. 돌렸는데 과도하게 돌렸어. 과도하게 돌렸어. 그 순간 얘가 좀 긴장한 것 같아. 그 다음에 또 돌렸는데 또 과도하게 돌려버린 거야. 이게 이제 그만큼 경험이 잘 없다 보니까 이거 이제 미세 조정이 실패한 거야.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여기저기서 경고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게 왜냐면 이게 속도가 이렇게 하면서 양력이 떨어진다고. 양력이라는 게 있죠. 이게 비행기를 띄워주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사실 그 날개의 각도 이루 갈 때처럼 하면 양력이 잘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자꾸만 흔들려 버리면 이게 양력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비행기가 내려가고 있었던 거죠. 내려가고 있었던 거죠. 보니까 고도가 자꾸 내려가고 있는 그런 추락한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배울 때 시뮬레이터로 배울 때나 교관 학교에서 배울 때나 속도가 떨어지고 내려가고 있으면 땡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끌고 올라가면 안 되고 왜냐하면 이 끌고 올라가면 또 비행기의 날개가 각도가 또 바뀌잖아요. 그러면 양력이 더 떨어져 버려. 양력이 떨어지면서 비행기가 밑으로 고도가 떨어지는 거는 고도를 더 밑으로 떨어뜨려서 속도를 끌어올려고. 일단 중요한 게 속도. 근데 그걸 이제 그 비행에서는 용어를 실속이라고. 스톨 스피드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양력과 속도인데 속도가 빠르면 양력이 나와요. 근데 속도가 느리면 이 양력이 안 나오는 거야. 우리가 비행기가 앞으로 가는 이 속도가 빠를수록 들어올려주는 양력이 생긴다고 하는데 이게 속도가 안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임계치를 넘어서면 실속이라고 스톨 스피드를 밑으로 속도가 떨어져 버리면 비행기가 양력을 못 받아서 추락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비행기를 밑으로 내려간 게 아니고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니 자꾸만 떨어지고 있으니 올려버린 거예요. 그 비행기가 이렇게 최대 각도로 상승을 했대. 근데 이미 양력도 떨어진 상태에서 얘가 올라가지를 못하고 그때쯤에 이제 그 기장이 나온 거야. 기장이 나와서 도대체 무슨 일이야? 뭐 하고 있는데 근데 왜 자꾸 비행기가 올라갔냐? 전 안 그랬는데요. 그리고 불과 몇 초 만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추락을 했다는. 근데 이런 여객기 사고가 왜 발생했겠어요?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음. 공포 기전이 뇌 전체를 장악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런저런 정보들이 들어오는데 그 정보를 내가 해석을 못해요. 맞아요. 다 막아버린 거야. 왜냐하면 나의 이 안쪽에 있는 아미그달라는 야 지금 생존이 제일 중요해. 딴 거 생각하지 마. 지금 딴 거 신경 쓸 겨를이 없어. 일단 살아야지. 라는 걸로 해서 모든 감각기관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다 차단시켜버린 거야. 얘가 지배자가 되는 거야. 지배자. 생명. 좋은 결과 나올 수가 없겠죠. 그죠? 좋은 결과 나올 수가 없어. 근데 왜 얘가 이제 그렇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뭐 인류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한 30만 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 30만 년 전부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금처럼 살아온 게 아니죠.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오늘 참 날씨 좋다 이렇게 살아온 게 아니고 숲속에서 늘 우리를 잡아먹을지 모르는 짐승들하고 같이 살아왔거든요. 저기 길을 가는데 저기 무슨 무늬가 호랑이 줄무늬 같아. 그거를 호랑이 줄무늬인지 아닌지 내가 확인하고 얘가 확실하게 판단할 때까지 내가 지켜봐야 되겠냐고. 일단 튀어야지. 그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시 생활을 하고 그런 식으로 살아올 때는 근데 그게 30만 년의 시간 동안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호랑이 줄무늬 같은 게 보이면 튀는 게 맞았어요. 근데 지금 이게 우리가 이제 뭐 문명의 이기들을 갖고 주식 투자를 하고 여객기를 운항하고 할 때는 그러면 안 되거든? 근데 어떻게 우리는 30만 년 동안 그런 뇌를 만들어 왔는데 지금 이제 불과 몇십 년, 몇백 년 동안에 이 뇌를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상태에서는 필요 없는 기전이야. 완전히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정보가 가더라도 야 얘가 정보를 해석할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하는 게 맞는데 우리의 뇌는 몇백 년 전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최소한 몇십만 년 전, 몇백만 년 전에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딱 지배를 해버리면 모든 정보를 받지 마. 그거 거짓이야. 내 말만 들어. 이렇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하고요. 한 가지 하라고 하고 나머지는 전혀 신경을 안 써. 근데 그게 이제 나의 뇌인데 모든 사람들의 뇌도 그렇게 나의 뇌도 그렇게 돼 있는데 나의 뇌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